2022년 상반기 잠정실적 분석 마인드란 제목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석 마인드란 게 뭐 딴 건 아니고요. 그 이펙트 코즈 이펙트라고 해서 결과 원인 결과를 찾아내는 게 분석하고자 하는 마인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포스코를 뽑아 봤는데요. 삼성전자가 매출이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28% 증가했다. 근데 요것만 보고서 우리는 무슨 질문을 던져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20%의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잠정 실적만 보고서 잠정 공시에 빠져 있는 것이 이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인데, 따라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가 매출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했을 거라고 추정 내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추정이나 추론이나 이제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역시 매출은 29% 가까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하고 틀리게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1번은 질문사항이 같다 하더라도 2번은 영업이익률이 왜 낮아졌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가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Q1에 대한 매출 증가의 원인은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들이 이걸 수학식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시그마 I, R, I는 시그마 I 가로 열고 P 단가 곱하기 수량 가로 닫고 I일 거다. I는 제품의 종류일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업에서 이렇게 공시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니 있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부는. 또 두 번째 질문, 매출 재료비의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원재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액이 시그마 J, P, J는 시그마 I 가로 열고 이것도 단가 곱하기 Q 수량 가로 닫고 J일 겁니다. J는 원재료의 종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시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매출 증가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분석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론 매체들이 좀 취재를 해서 좀 더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향후 사업 보고서가 더 충실하게 또 이런 이 단가와 수량까지 뭐 일일이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그룹핑을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원재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 원인 분석 과정을 제가 표현하면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증감액, 그 다음에 총재지 비용 과정까지 드라이브 다운하는 식으로 이렇게 깊게 파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를 대기 위해서 이런 원재료 가격 추이 파악, 판매 가격 추이 파악, 그 다음에 수주 현황 파악 이런 것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스루풋은 단 한 단계만 가지고 바로 원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이브 다운 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완샷에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스루풋 회계의 강점이다. 이렇기 때문에 공시 기간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 세계가 스루풋 손익으로 결산되는 세계가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는 스루풋 회계로 되는 날을 저는 희망하면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스루풋적 원인 분석이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예로서는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스루풋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이 15%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거꾸로 38.6%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추론은 매출 재료비와 운영 비용이 낮게 상승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대수까지 이제 현대차는 얘기를 했는데 판매 대수가 감소했는데 매출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판매 가격 상승 및 제품 믹스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의 그 마진이 좋은 차부터 먼저 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 매출의 그 증가율은 서로 그 엇비슷한데 영업이익률만 왜 50% 가까이 이렇게 크게 났느냐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다른 질문을 아니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매출 재료비를 더 싸게 공급받았다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차한테 많은 그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매출액은 17.5%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거꾸로 영업이익은 25%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느 기업한테는 싸게 물건을 줬다, 공급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가적인 그 개념으로는 매출 원가가 판매 관리비가 크게 증가했을 거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고요. 스루풋 개념으로는 매출 재료비와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를 또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직원 횡령 사건으로 이제 불명예를 아는 기업인데 상반기 거는 그 매출이 33.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9.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매우 큰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일단은 그 상반기 잠정 공시를 보고서 우리가 그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출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상승했을 거라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현대 로템인 경우는 매출이 7.3%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역시 영업이익은 32.3%라면은 매출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그 적게 올랐든지 거꾸로 그 가격이 하락을 했든지 운영 비용이 하락을 했든지 또는 반대로 이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신세계의 경우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어저께 뉴스네요. 신세계 현대백화점 D2C 전략 순항이라는 거로 나왔는데 D2C라는 게 이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직접 어떤 플랫폼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 인터넷 유통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13.8%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공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이라는 걸 별도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연결 매출일 것 같고요. 요거 위에 거는 이제 신세계 개별 매출액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 입증하기 어렵지만 원인이 궁금해 줄 수 있는 거고요. 2번의 영업이익은 왜 비공개인가도 또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현대건설도 잠정 공시를 했는데 매출액이 14%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5%뿐이 증가를 안 했다. 이것은 이익이 난 것도 아니죠. 현상 유지하기 급급했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질문으로 현대건설 하나세트만 보고 건설은 모두 상반기까지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실속이 없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 왜냐하면은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건설 원자재인 철강 및 시멘트 등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일 거라고 원인을 이유를 또 들 수 있겠습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서 원재료 가격 연동 정산을 하는 그런 영업 풍토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천고 공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을 빨리 해서 미천고 공사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물론 이미 매출 처리는 했어요. 미천고 공사가 증가하면은 수익 인식을 해버리는 게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완성 매출을 늘려야 된다.
스르프 쪽에서는 말하자면 그 미천공 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공품이 증가하더라도 완성 매출이 아니려면 매출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스르프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현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가 금융감독원 메일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유의사항들을 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저도 그 무상증자를 하면은 보통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고 이익잉여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중에서 무상증자를 하는데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무상증자해서 매출에도 받으면은 주가가 뛰면은 그만큼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른다 하는데 이 금융감독원은 전체적으로는 뭐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이 없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투자자 심리는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보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잉여금 합계 나누기 자본금이다 했는데 여기에 그 자본금은 아무래도 그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을 더한 거여야 될 거다. 그러면은 그 자본잉여금이란 게 납입자본금, 요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을 납입자본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본잉여금에는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을 더한 금액이 합리적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장입원 잉여금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기업 공고할 때 장부 가격이 500원인데 액면 가격은 500원인데 시중에 그 기업 공개할 때 3,000원에 공개가 됐다. 그러면 2,500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서 자본잉여금 성격이 되는 거죠. 요거를 나눠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걸 좀 풀어서 저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상반기 사업보고서 공시 때까지 분석을 조금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뭐 얼마 기간은 아닐 거지만은 1분기 거까지 계속 하기에는 좀 시기가 그 시기성을 좀 놓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기업부터 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면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신청을 하면서 비공개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응한 어떤 충분한 그 수고비 정도는 주셨으면은 저는 매우 감사한 거죠. 그리고 뭐 공개해도 좋다 그러면은 공개해도 좋다 그래도 이런 것은 그 말하자면 요구에 의해서 제가 대가를 또 이렇게 드린 거니까 뭐 커피값 이상의 토네이션을 해주시면 또한 이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분기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왜 아까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왜 이익이 났느냐, 왜 매출이 증가했느냐, 왜 매출이 감소했느냐, 그 다음에 뭐 매출은 증가했는데 왜 영업이익은 하락했느냐, 아니면 매출 증가보다 왜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느냐, 이런 것을 스루프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 우영우가 요즘 매우 히트인데요. 보통 이제 그 변호사라든지 이런 그 사회인문학적인 그런 부분의 접근은 상관관계를 많이 하고 사실관계를 많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영우 변호사가 참 기특하게도 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펙트 코즈 이펙트가 우영하고 똑같은 그런 거하고 상징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벌써 1년 전인가 그렇죠.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뭐 양자 뭐 역학까지 관련이 된 건데 이거 뒤로 읽어도 테넷, 앞으로 읽어도 테넷.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원가 회계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하면서 이 기업이 투명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적으로 투명한 거냐, 이걸 중점적으로 그 분석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나머지 그 분석을 안 하는 시간에는 이런 어떤 이 상식적인 거를 또 제가 한번 손을 대볼 수도 있겠고요. 이 제약이론 경영의 일부 이론적인 그런 측면도 한번 취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